네, 뉴욕 증시 급등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어제 휴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미리 급등을 선반영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르가 한 5%의 이제 급등 보이고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수요일은 저희 국내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네. 먼저 첫 질문으로 조선과 방산 드리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 확보해 가면서 여러분 수익 극대화 잘하고 계시죠? 지금 증시 상황에서 팀장님께서는 아래에 있는 업종들 튀어오르는 전략보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전략을 매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예, 조선 지금 먼저 방산 이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사실 조선주는 어제는 이제 좀 종목들이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어제는 이제 주도주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사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정도는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지만 그 외의 조선주들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기간 조정의 양상,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도력을 잃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판단이었고 다만 주가는 계속 옆으로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계속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미국에서 LNG 업체들의 수주 소식들이 좀 예상이 되면서 어제 벤처글로벌이라고 하는 미국의 LNG 개발 업체도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쪽에서 좀 수주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LNG 캐리어 쪽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어제는 좀 급등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흐름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발주를 받았던 조선 쪽에서 발주가 나왔던 거는 탱커나 컨테이너 선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LNG 선들에 대한 발주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장 강점 보이고 있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준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조선 쪽에서는 하반기에 LNG 쪽을 좀 더 주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탑픽 종목도 꼽아주실 수 있나요? 탑픽은 지금도 삼성중공업을 지금부터는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종 자체에 아마 이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LNG와 관련돼서 밸류체인들, 동성화인텍이라던가 한국카본,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이쪽도 많이 올라가고 차례대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들인데 사실 급등이 나온 세진중공업 정도야 급등이 나왔지만 그 외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LNG 쪽에서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LNG 쪽 수주는 추가로 예상이 되어 있고 토크는 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직까지는 조선주가 주도주에서 지위 내려오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없으신 분들이요. 이런 질문들. 너무 올라서요. 지금 사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분들은요. 그 질문은 사실 2달 전에도 하셨고 한 달 전에도 하셨고 지난주에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섣불리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매크로 환경도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순매수 들어와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지수를 확 들어 올리는 그런 시장이 되면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하고 리스크 관리 전략을 좀 다르긴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을 제가 조선주 지금 부담스러운데 들어가도 되나요? 근데 이 질문이 한두 달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 아직도 좀 탑픽 업종에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산 역시 나토에서 국방비 절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탑픽으로 꼽으시나요? 지금 국방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나면 좀 모멘텀이 사라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전쟁이 끝나지 않죠. 휴전협상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폭격이 있는 상황이고, 국방 섹터, 이제 좀 방산 섹터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방부 쪽에만 수주를 받았지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이제 밸류에이션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방산 주식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주 내러티브와 실적 같이 가져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탑픽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것 같은데 기존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되 예. 뭐 최근에 좋은 리포트 나왔었던 현대 로템도 저는 흐름 좋은 것 같고요. 예. 그에 뭐 여러 가지 MNC 솔루션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뭐 국방 방산과 관련된 섹터들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저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위치는 와 있다라고는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보유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고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탑픽으로 네. 꼽고 계십니다. 방산 중소형주 사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대형 중심으로 보유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저희 팀장님의 종목 가운데 또 점검을 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주신 이후에 뭐 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요, 지금 글로벌 3대 암흑기로 꼽히는 아스코 2025의 개막을 앞두고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기에 같이 좀 묶어서 질문을 들어볼게요. 제약바이오가 4월달, 5월달 정말 재미없었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아캠바이오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 섹터들만 조금 좋았었고 그거 외에는 항암제 관련된 신약 관련 개발 이슈 종목들은 이제 약가 인하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다 이제 시장에서는 내성이 좀 생겨서 다시 갈 길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아스코 개막하면서 그리고 하반기에 또 계속 학회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은 앞으로도 글로벌 빅팜들의 라이센스 아웃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적으로 위치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마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직 여전히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키 맞추기 양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와 리가캠 바이오 이제 거의 시총이 이제 4조대에서 이제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리가캠 바이오가 조금 더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탑픽 중에서는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도 급등했던 부분들도 좀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고 좀 약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다 모두 다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6월 달부터는 바이오 섹터들의 좀 본격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은 한번 저점 매수 해보실 만한 거는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계속 가는 말은 지금 뭐 에이벨 바이오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4월, 이제 5월에 바이오주들이 좋지 못했죠. 근데 네.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이제 어느 정도 거치고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등으로 K바이오 신약 기대감 이제는 가져도 되겠다라는 좀 측면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대선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쯤 되면은 지주사들 그리고 이제 주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증시 부양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진짜 찐 혜택은 어떤 종목이 받냐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증시 5,000포인트 시대. 네. 너무나 늘 읽는 단골 공약입니다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좀 핵심 종목들 좀 찾아주세요. 지금 사실 뭐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성장주 위주로 사실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신경 쓰지 않는 와중에서도 좀 소위 아재 주식이라고 하는 정말 재미없는 주식들이 바닥에서 굉장히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온 기업이 이제 KB금융이거든요. 현대차 본주만 봤을 때 현대차를 이제 제치고 시가총액 5등까지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뭐 현대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까지도 사실 많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 현대차 여전히 뭐 원화 지금 강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환율에 대해서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면 현대차 그룹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관세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아직은 불확실성에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 봐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바뀌어서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네. 주주 환원이라던가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지내왔었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시 부양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계속 이루어지는 요소거든요. 지금 비단 사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 섹터들은 관세에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잘하는 업종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엔터 화장품이 지금 엔터 화장품, 조선, 방산이 그 섹터고 네. 지금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주도주가 조금 내려와줘야 아마 지금 재미없는 좀 밑으로 내려가는 축들이 반등이 나올 건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관점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주사 쪽 어때요? 지주사들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지금 가고 있어요. 뭐 하나를 비롯해서 두산, 뭐 HD, 현대 모두 다 상법 개정안의 대표적 그리고 이제 좀 저PBR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주식들 배당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 지금도 여전히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대선이 딱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와중에서 조금은 차익 실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테마주의 양상으로 지금 좀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당연히 가는 흐름을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선거를 전후로 해서 한번 차익 실현 소위 말하는 세론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좀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선을 전후로 해서 지금 주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중시가 한 번은 출렁일 가능성은 좀 매우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모두 다 지금 행복한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주가 변동성이 좀 유의하실 때는 점점 다가오고 네. 있지 않나. 그렇게는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주사들은요, 이제 대선이 딱 일주일 남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게 문제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 5천 시대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기대감 가지면서 3법 개정안, 그리고 저PBR, 밸류업, 기업 지배구조, 주주권 강화 이거 좀 핵심 종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뭐 핵심 세 가지 업종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세요. 네. 이민경님, 엔터 화장품 원전 맞죠? 라는 데 의견 주시고, 황 팀장님의 관심 섹터와 함께 좀 전략 여전히 네. 유효한가요? 어떻습니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계속 뭐 매크로 지표들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버블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급등 종목도 꽤 많이 나온 양상이고, 뭐 예전에는 뭐 중소형주 종목만 급등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대형주 종목들까지도 급등이 막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 만약에 버블이라면 버블은 즐기실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버블 즐기실 필요는 있대. 다만 이제 주가가 언제 갑자기 차갑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는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다음 주에 뭐 대선 때문에 증시에 출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7월 달 또는 8월 정도까지는 지금의 주도주들이 더 주도력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특히 이제 LNG 쪽 관련된 밸류체인 섹터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엔터, 화장품 이쪽은 계속 하반기까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관련된 그 소비 지표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상관없고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는 섹터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집중하시는 게 포트를 너무 펼치지 마시고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좋긴 합니다만 지금은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좀 주도 업종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상관없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펼치지 마시고 좀 집중하시죠, 여러분. 황유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급등 속에 우리 국내 증시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